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2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반값 1억 5백만 원에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전세를 맞추면 들어갔던 투자금을 회수하고 오히려 돈이 남습니다. 이런 아파트는 새 아파트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녀석 하나만 만들어놔도 내가 직장 다니면서 버는 소득보다 더 많이 벌어주는 겁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좋은 물건들만 찾아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집을 살까요? 조금 더 기다릴까요? 요즘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저는 무주택자는 상승장 꼭지든 상관없이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승장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도 안 샀는데 하락하는 지금 시기에는 더더욱 안 사죠. 결국 또 그렇게 빈손으로 다음 상승 파도를 타지 못합니다. 물론 가장 싼 바닥에서 물건을 잡는 게 최고죠. 하지만 정확한 타이밍이 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로 우상향한다는 사실만 확실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죠. 1989년 기사를 보겠습니다. 치솟은 집값, 내 집 꿈은 분노로, 무주택자 60% 끝내 가망 없어, 집값 폭등 물려받은 천형의 세대, 올 평균 57.1% 상승. 네, 천형이 뭡니까? 하늘이 내리는 큰 벌이라는 뜻입니다. 큰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집을 안 산 사람들은 벌을 받은 거죠. 1986년부터 1991년 강남 개발로 서울 집값이 폭등했던 시기입니다. 노태우 정권은 200만호 신도시를 추진했고 일산, 분당, 중동, 평촌 3분에 약 30만호를 공급했습니다. 1기 신도시가 입주하면서 부동산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크게 3번의 하락기가 있었습니다. 1991년 1기 신도시, 1998년 IMF, 2008년 금융위기. 그럼 가장 고점에서 꼭지를 잡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하락하기 바로 직전 포인트. 오늘 샀는데 내일부터 폭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반응이 나오겠죠. 무주택자들은 역시 안 사길 잘했어. 영끌족들 곡소리 난다. 근데 진심 과거는 돌고 돕니다. 결국 바닥에서는 공포 때문에 사질 못하니까 차라리 달리는 열차에 올라타라고 하는 겁니다. 힘든 과정을 참고 견디면 2배, 3배로 튀겨지는 상승 파도를 탈 수 있는 거죠. 이번 상승장에서 꼭지를 잡은 사람이 무리한 대출로 영끌을 해서 올라가는 금리의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고 던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결국 투자는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투자금을 최소화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무주택, 실거주는 좀 다릅니다. 실거주로 깔고 앉아있는 부동산은 떨어지든 오르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사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부동산을 사야 할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를 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그건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것도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집이 있다는 이유로 물어보죠. 정말 위험한 짓입니다. 고수이거나 초보이거나 제발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는 투자는 지양하셔야 해요. 투자는 실거주와는 조금 다릅니다. 부동산 투자, 매수 타이밍 정말 간단해요. 남들이 살 때 팔고 남들이 무서워서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다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집을 살 생각을 절대 하지 않죠. 계속 떨어질 텐데 집을 사면 미친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인천 서구 가정동 경매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가 2억 4백만원에 5구제곱미터 아파트입니다. 엘베가 없는 6층 아파트고요. 89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임차인은 없고 소유주가 거주하는 물건입니다. 252세대, 용적률 191%. 세대수가 적지만 하나 아파트는 1차, 2차, 3차, 그리고 한국 GM 사원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저는 전에 여기 하나 2차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경매 물건이 나온 게 있어서 이쪽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쪽에서 보시면 루원시티 2차 SK 리더스 뷰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여기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올해 말 내년 초에 완공되는 1789세대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럼 감정가 2억 4천만원짜리 이 아파트는 얼마에 낙찰이 되었을까요? 보시죠. 1억 5백만원 51%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미납이 되었던 물건이죠. 1억 5천에 낙찰이 되었던 물건이 다시 유찰이 돼서 1억 5백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단독 낙찰이네요. 많이 빠진 것일까요? 현재 나와있는 매물 중에 최저가는 1억 8,500에 나와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방이 3개 있는 아파트입니다. 경매 물건과 같은 6층 물건이고요.
1억 8,500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엘베가 없는 아파트는 탑층이 가장 저렴해요. 왜냐면 6층까지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빡세잖아요. 그래서 탑층이 가장 저렴하고 저층일수록 또 비쌉니다. 1억 500만원에 정말 낙찰을 잘 받았습니다. 최근 거래된 전세 실거래를 보면 1억 5,2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잘 봐야 하는 것은 전세가 제로죠. 전세가 없기 때문에 전세 물건이 없으면 전세를 빼기가 아주 수월하죠. 경쟁 상대까지 없는 겁니다. 수리를 안 해도 빠집니다. 하지만 수리를 해놓고 최고가에 빼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수리를 해놓으면 다음 임차 맞출 때도 좋고 매매할 때도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락한 시기에 뒤돌아보면 비쌀 때 고점에서 상투를 잡은 상황이 너무 어리석고 후회가 되죠. 하지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삶보다는 실패를 후회하는 삶이 나중에는 결과값이 있는 겁니다. 이 물건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면 무주택자 기준 감정가 80, 낙찰가 90 중 낮은 금액으로 나옵니다. 그럼 감정가 2억 400만원에 80%면 1억 6,300만원이 나오는 거고요. 낙찰가 1억 500만원에 90%면 9,45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낮은 금액 9,450만원, 낙찰가의 90%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낙찰가의 90% 9,450만원 낙찰을 받으면 전세가 8천에도 거래가 된 물건이 있고 1억에도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1억 5,200에 최고가를 찍었고 이거는 집 컨디션에 따라서 전세가는 틀리거든요. 수리를 잘 해놓으면 전세가는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론, 작은 목표에는 작은 희생이 따르고 큰 목표에는 큰 희생이 따릅니다. 무주택으로 상승장을 타지 못하는 것보다는 비싸게라도 사서 깔고 앉아있는 것이 결과값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지금 누군가는 방값에 주워 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12억짜리 오션뷰 아파트를 방가격에 살 수 있는 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해주시면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